혹시 일하다가 다치셨나요? 그러면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산재 신청의 모든 걸 A부터 Z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경황이 없죠. 몸은 아픈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하는지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산재 신청. 아, 이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사고가 난 직후의 골든타임에 대한 건데요. 이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의 모든 과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병원에 도착하셨다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의사 선생님한테 일하다가 다쳤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 그래서 의무기록에 남게 하는 거죠. 둘째, 원무과에 가서 이거 산재로 처리할 거예요 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내 부상이 일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경황이 좀 있으시다면요, 아주 간단한 증거라도 챙겨두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 난 곳을 스마트폰으로 그냥 몇 장 찍어두는 거예요. 주변에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 하나 받아두는 것도 좋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나중에 내 말을 증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서류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이건 무슨 복잡한 서류 더미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딱 필요한 도구 3가지만 챙기는 나만의 도구함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산재 신청을 위해서 챙겨야 할 핵심 서류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내가 직접 써야 할 신청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릴 소견서,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떼면 되는 의무기록사본, 이 3가지가 전부입니다. 내가 할 일, 의사 선생님이 할 일, 병원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있죠. 사장님이 도장 안 찍어주면 어떡해요? 회사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내겠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제일 큰 걱정거리일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산재 신청서에는요, 회사나 사장님의 도장, 서명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돼요. 회사가 반대해도 눈치를 줘도 나 혼자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꼭 기억해 두세요.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회사에서 산재 처리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치료비는 우리가 다 대줄게. 그냥 조용히 덮자. 이런 식으로요. 이걸 보통 공상처리라고 하죠. 사실 당장 눈앞에 있는 합의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길게 봐야 해요. 회사 합의는 딱 지금 다친 것만 처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산재는 다릅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장해주고 일 못하는 동안 월급 대신 휴업급여도 나오고 나중에 혹시라도 후유증이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죠. 한마디로 훨씬 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전망인 셈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서류 도구함도 다 챙겼겠다. 직접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이 서류들을 대체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이 서류들 회사에 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라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행히 접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편한 건 사실 병원 원무과에다 좀 대신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도 괜찮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다 되니까요. 이 중에서 그냥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류까지 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바로 조사 단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덜 불안하겠죠?
서류를 냈다고 해서 바로 승인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낸 서류를 보고 정말 이러다가 다친 게 맞나?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일종의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일단 서류를 내면 보통 일주일 안에는 담당자가 정해져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진술서를 쓰게 되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뚝 부러지는 것처럼 명확한 사고 말고요. 오랫동안 일해서 생긴 디스크나 직업병 같은 질병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더 복잡해서 전문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몇 달 이상으로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이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받게 될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과는 딱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승인 아니면 불승인.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승인이 나면 당연히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에 집중하면 되고요. 혹시 불승인이 나더라도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사 청구라는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요,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시점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그러니까 노무사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사고 직후에 여러분이 했던 첫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당의 조사를 거치고 마침내 결과를 받기까지. 보세요. 이건 그냥 막막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단계가 명확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처음엔 막막하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산재 신청, 이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시나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이제 당당하게 주장할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